여러분들, 이번 주에 64K를 버텨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64K 밑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64K가 깨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번 상승이 그냥 끝이 아니라 여기서 조정이 시작되면 또 그냥 저점을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이 64K, 그 밑에 잡혀있는 이 63.69K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저만 보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CME 선물거래소에서 이 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시간 봉상에서도 이 4시간 봉상의 FBG와 딱 마주쳐 있는 구간, 결국에 해당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과거에도 이 가격대를 회복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던 이 시기인데, 2024년에는 ETF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하던 그런 시기였죠. 결국에 해당 구간은 가장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64K 밑에 다시 내려온다면 오히려 겁먹기보다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7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시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63.69K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볼 때 64K라는 이런 특정되는 숫자만 보죠. 64K가 깨졌네, 64K를 회복했네, 이렇게 둥근 숫자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이 실제로 반등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지금 63.69K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해당 가격은 이따 CME 선물 거래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결국에 이 63.69K는 지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항을 돌파를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돌파를 해주니까 한번 크게 쏘고, 이게 또다시 밀리니까 크게 밀리고, 근데 해당 구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점과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CME 선물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평소에 차트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CME 갭, 그리고 갭을 메우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갭 이야기를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이 기준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자, 먼저 이 CME 선물 거래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ME는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예요.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365일, 지금 주말 시장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ME 선물 시장은 다릅니다.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주말에는 거래를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에 시장이 끝나고 월요일에 다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현물 가격이 움직여버리면 가격이 비어있는 구간,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CME 갭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갭은 언젠가 메운다, 이번에도 갭을 메우러 간다. 물론 이런 관점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죠. 이런 갭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어디에서 갭이 생겼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번 갭은 이 6월 12일 종가에서 6월 15일 이 시가까지 이렇게 3일 동안의 갭이 발생되면서 이 사이에 발생됐습니다. 이 가격이 6월 12일에 종가가 63.69K이고 6월 15일에 시가가 65,405달러입니다. 자, 즉 CME 선물 시장도 이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물론 저점은 이탈됐습니다. 근데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7월 2일 이 종가에서 7월 5일 이 시가, 7월 6일에 시가까지 올라오면서 해당 구간에 대한 갭이 발생했는데, 이 갭은 한번 메꾸고 나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월 12일 종가 위에서 계속해서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한 차례 이 갭을 발생했던 구간, 이 구간을 한번 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갭을 메우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저는 갭을 메우더라도 어디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가격이 지금 64K 이 부근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63.69K를 버텨준다면 저는 그 움직임을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으로 눌림을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현물 차트 하나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CME 선물 시장도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도 CME에서 같은 형태의 갭이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크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봉을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선물거래소의 주봉 차트인데요. 자, 여러분, 차트는 현재만 보는 건 절대 아니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한번 예측해 본다는 건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만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과거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래야 지금 시장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딱 이 갭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죠. 자, 주봉 차트로도 이렇게 갭이 크게 발생했었는데, 해당 구간에 대한 이 시가, 그리고 해당 구간에 대한 종가에다가 이렇게 긋고보면 해당 구간은 갭이 크게 발생했어요. 대략적으로 7,000달러의 갭이 발생했죠. 그런데 저는 이 갭을 메우러 출발했다 이런 사실보다는 갭의 시가를 언제 회복을 했느냐. 자, 보시면 한 번 도전하고 한 번 도전하다가 올라타니까 한번 이 갭을 메우려 그러면서 한번 올라가려고 했죠. 근데 가격이 갭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도 밀렸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도 밀렸고, 근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갭의 시가 부근을 계속해서 이탈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현재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자, 무조건 갭을 메운다 이런 소리는 못 드립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을 회복해주는 순간에는 매수세가 받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봉 차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 갭은 발생은 안 돼 있더라도 결국 일봉 상황에서의 이 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 일봉 상황에서 이 갭을 딱 메꾸면서 올라타는 그런 시점이 딱 도래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갭은 지금으로서는 해당 구간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29일과 6월 1일. 자, 이때 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소폭의 갭,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가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올라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이 갭을 메웠다는 사실, 한번 메웠다는 사실은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유동성들을 회수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이 CME 가격이 이 63.69K가 CME 선물 거래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4시간 봉으로 한번 내려와서 보실까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4시간 봉과 장기적인 주봉이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타점이 다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드렸던 63.69K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4시간 봉상의 FVG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63.69K가 이 FVG의 중단부와 거의 마주쳐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차트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기준이 하나가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2개, 3개 이렇게 동시에 겹쳐 있는 그런 자리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딱 그렇죠. 일봉에서는 중요한 종가 기준, 그리고 CME 선물 거래소에서 갭이 발생됐던 구간,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는 FBG의 중단부, 서로 다른 차트가 전부 같은 이 가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64K 아래로 한 번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시장이라는 건 원래 한 번에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전에 고점 라인을 못 돌파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밀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돌파를 보여주긴 했지만 올라는 왔지만 결국에 한 번은 밀렸다가 가야 되는데 해당 구간을 지켜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CME 선물 거래소의 이 가격도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흔들고 겁을 주고 손절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CME 선물 거래소의 갭 63.69K와 4시간 봉생의 중단부 63.5K 이 수준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저는 이제 이 흔들림은 하락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다음 상승을 위한, 다음 매물대나 다음 유동성을 먹기 위한 그런 복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스터디 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분명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건 이 4시간 봉상의 FBG 상단을 도전해주고 해당 자리에서 제가 딱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이 TPO, 이 거래가 많이 되었던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건 CME 선물 거래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겹쳐있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결국에 회복을 보여주거나 돌파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심리는 올라가겠다는 그런 심리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 모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제가 무조건 100% 타점이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기 때문에 손절 기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격을 맞추려고 수익이 난다는 걸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준이 겹치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자리가 왔을 때는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런 기준이 들어서는 자리는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일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이 기준이 맞는 자리가 또다시 오겠죠. 그 기준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딱 많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봉 하나만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단기 차트, 뭐 일봉 차트나 시간봉 차트나 일봉 차트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의 방향은 주봉이 결정하는 게 상당수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가격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종가 마감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가 63.69K죠. 일봉에서도 이 가격이 중요하고 CME에서도 중요하고 4시간 봉상에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봉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가져와도 결국 이 가격이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내려오면 올라타고 내려오면 또다시 내려가거나 올라타면 다시 매수세가 살짝씩 받쳐주는 그런 중심 가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승장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 흔들고 겁을 주고 매도 물량을 받아낸 뒤에 비로소 위로 발산하게 되죠. 저는 지금 시장이 그 과정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64K 아래가 깨지더라도 63.69K 이걸만 지켜준다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내일 주봉상으로 이 위에서 마감한다면 계속해서 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이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는데 이때도 어떻게 됐나요? 이 음봉의 중간 수준까지는 딱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타깃으로 봤을 때에는 70K 이 부근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지가 충분히 살아있다는 거. 물론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이때처럼 윗꼬리를 주면서 다시 흔들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음봉을 메꾸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왔을 때에는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관점들 뿐만 아니라 타점들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63.69K를 버텨주면서 올라타기 시작한다면 공격적으로 롱을 베팅할 그런 자리들이 세고 셌을 겁니다. 그런 자리들은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타점을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타점이 나오는 대로 또다시 공유 드리거나 내일 오전 또는 딱 오후에 타점이 나오게 되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